살 뺄 때는요 10kg 정도 빼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 뭐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막 광고에도 나오고 뭐 주위에 누구 엄마가 뭐 한 달에 몇 킬로를 뺐다더라. 그래서 보면은 뭐 4주 만에 14kg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터 분들이 이런 빠른 감량 속도에 다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빼는 건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빨리 빼는 건 대부분 굉장히 고강도의 칼로리 절식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빨리 빼면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지방 대신 근육이 빠질 수 있다. 자, 지나친 칼로리 절식을 하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과 수분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를 느리게 한다. 자, 지나친 칼로리 절식을 하면 대사가 느려지면서 따라서 지방 대사도 느려지고요, 그러면 살이 빠지는 효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내가 덜 먹으면 살이 그만큼 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아니 덜 먹는데 살이 더 잘 안 빠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영양 불균형에 빠져서 탈모, 피로, 면역력 저하, 생리불순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이고 뭐 탄수화물이나 심지어 지방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 모발 다이어트가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감량 속도가 적당한 걸까요? 첫 번째, 일주일에 0.5kg에서 1kg 정도를 빼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 정도면은 2kg에서 4.5kg 정도가 빠지게 되겠죠. 자, 이 정도가 빠지는 거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체중이 막 90kg, 100kg 이런 분들은 한 달에 4kg는 너무 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키로수가 기준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준, 한 달에 본인 몸무게의 3%에서 5% 정도를 빼시면 됩니다. 자, 좀 보수적으로 잡고 매우 안전한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달에 3% 안쪽까지는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하신 분들, 대부분의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한 달에 본인 몸무게 5% 안쪽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 첫 주나 첫 달에 굉장히 한꺼번에 확 빠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다 보면은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이 빠졌네? 이게 좀 좋기도 한데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칼로리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칼로리가 줄어들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글리코겐이란 게 우리 몸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물이랑 같이 붙어서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을 쓰면은 글리코겐이 뿅 사라진 다음에, 근데 그 물이 혼자 남잖아요.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뭐 그냥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초반에는 글리코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무게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그때 체중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체중 빠지는 게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속된다. 그러면 내 감량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자, 그럼 빠른 다이어트가 아닌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빠른 다이어트라면 유지가 잘 안 된다. 두 번째,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면 유지가 훨씬 잘 된다. 즉, 체중이 빠지는 거에는 뭐 큰 문제도 없고 뭐 별다른 차이도 없는데, 이 체중 빠진 게 유지되는 것, 즉 요요가 안 오는 거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일부 소수 연구에서 좀 다르게 말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103명이 12주간 급속 감량을 했고, 또 97명이 36주간, 즉 3배의 기간 동안 보통의 속도로 감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3년 뒤에 보니까 두 그룹의 체중이나 뭐 결과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연구들이나 논문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급속 감량한 그룹이 대부분 의료인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나 논문들을 보면 의료인에게 지도를 받았을 때 이 체중 감량한 게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빠른 감량을 한 경우가 뭐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게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의료인이 지도를 한 경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온 이유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자, 이게 빠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몸이나 면역계에 나쁜 영향이 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인이 지도를 하면 그런 건강이나 몸 문제를 빠르게 좀 분석해주고 파악해주고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다 보니까 이런 단기 감량의 나쁜 점을 상쇄해서 그렇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런데 지금 눈치가 빠르신 시청자분들은 뭔가 이상한 게 하나를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빠른 다이어트라고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때 느린 다이어트라고 안 했고요,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빠른 게 아니고요, 또 제대로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반드시 느린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여자 사무직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평상시에 아침은 안 먹고 점심 때는 그냥 대충 때우고 회사에서 막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많이 드셨고요, 저녁에는 일 끝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왕창 먹든지 술 먹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나머진 다 똑같은데 저녁만 굶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원래 60kg였는데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한 2kg 정도, 한 달에 2kg 정도 빠졌고 뭐 3% 내로 빠졌죠. 그랬는데 생리불순도 오고 좀 머리도 빠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저녁은 굶었으니까 칼로리 많이 줄인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에 대충 때우고 간식으로만 막 먹었죠. 제대로 된 영양소는 안 넣어주고 또 과자를 먹었으니까 쓸데없는 칼로리나 살찔 만한 건 또 먹었고, 그래서 살은 잘 안 빠지는데 이게 굶은 것처럼 돼가지고 생리불순이나 건강은 안 좋아지는 또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직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대학생 때는 40kg 유지하다가 교대 근무 들어가면서 주야가 좀 뒤바뀌었어요. 그랬는데 1, 2년 사이에 20kg 정도가 쪄버린 거예요. 60kg 이상이 돼가지고 막 생리불순도 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엄마가 이분을 데리고 왔었어요. 자, 근데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특징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밤낮이 좀 뒤바뀌다 보니까 아침을 잘 못 먹습니다. 자, 아침은 굶고 점심은 회사 가서 대충 때우든지 아니면 과자를 먹고 좀 자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 끝나고 정말 엄청나게 몰아먹든지 술을 먹고 바로 자버립니다. 자, 이 생활을 1, 2년 동안 하는 동안 20kg가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한 끼 드시던 분한테 오히려 하루 3끼를 먹어라. 자, 아침을 꼭 먹고 점심도 회사 가서 밥 주는 거 꼭 먹고 그리고 저녁 적당히 먹고 일찍 주무셔라. 그래서 하루 3끼 먹이는 걸 딱 시키니까 어떻게 됐냐, 하루 한두 끼 드시던 분이 3끼를 먹었는데도 한 달 만에 8kg 정도가 빠지고요, 피부 혈색 좋아져가지고 피부톤도 되게 밝아지고 생리불순 싹 사라졌어요. 자, 이분이 당시 몸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kg가 빠질 때 거의 몸무게 한 12% 정도가 빠진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없고 훨씬 더 몸이 가벼워졌었습니다. 자, 이런 실제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감량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빼냐,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속도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달에 14kg 빠질 수도 있고 뭐 3kg 빠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제대로 된 다이어트입니다. 자, 얼마나 빨리 빼냐, 얼마나 느리게 빼냐, 그런 거 따지기 이전에 내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냐, 제대로 된 방법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저한테만 해도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빨리 빼고 유지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 정말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고 정말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감량 방법이라는 거.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의 본질, 즉 올바른 감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살빼남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